자, 여러분들 안녕하셨어요? 오늘은 우리가 보통 우리가 밥 먹고 난 다음에 보리차 먹죠? 그래서 그 보리에 대해서 잠깐 설명할 거예요. 우리가 보리 하면은 참 많이 써먹어요. 보리로 엿질금 해서 먹기도 하고, 식혜 먹기도 하고, 보리밥 먹기도 하고, 또 뭐 옛날에 뭐 보릿고개 이런 얘기도 하고, 더군다나 요새는 이제 보리가 농약을 별로 안 치죠. 네, 그러다 보니까 무공해 식품으로 인식이 돼서 더 많이 소비가 좀 되는 것 같아요. 보리를 한문으로요, 이렇게 써요. 근데 이게 이제 올레자에다가 이거 오다라는 뜻이죠. 올레자. 거기다가 요거를 붙였는데, 옛날에는 보리를 가을에 심죠. 가을에 심어서 겨울을 지나 봄을 지나서 초여름에 써 그래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겨울에는 아무것도 안 자라요. 그런데 늦가을에 심어놓은 보리가 다음에 어김없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해마다 오지 말라 해도 또 오는구나. 그래서 이걸로 썼대요. 해마다 오는 거. 그리고 이게 발바닥 모양 같아. 이게 모양이. 이게 뭐냐면은 보리는 초봄이나 늦겨울 이럴 때 이제 보리가 웃자란다 그러죠. 그러면 가끔 시골에서 보리 밟기 해보셨어요? 그런 거로 보리를 밟아줘야 더 잘 자라요. 그래서 이게 발바닥 모양이래, 이게 옛날에. 그러니까 해마다 오는 건데 그걸 발바닥으로 밟아주는 거. 그래서 이제 요거를 맥이다 해서 이제 보리로 우리가 쓰기 시작했대요. 근데 옛날에는 이 보리나 밀을 구분을 잘 못했대요. 그래서 어느 문헌을 보면은 이 맥이라고 하는 거를 밀맥으로 써요. 밀맥.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맥하면은 다 보리로만 알죠. 그죠? 그런데 옛날 고서에는 밀의 의미가 있어요. 밀.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이제 고서를 번역하는 사람들이 그걸 이제 잘 해야 되죠. 잘못하면 이제 엉뚱하게 번역이 되는 거죠. 그럼 옛날에는 요거를 밀로 쓰면은 보리는 뭘로 썼을까? 진짜 보리는 이게 클모자래. 클모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도 보리하고 밀하면 보리를 대맥이라고 그러죠. 대맥. 큰 대자를 써서 대맥이라고 그러고, 밀은 소맥이라고 해요. 소맥. 우리 뭐 가끔 밀가루 보면 소맥분 이런 거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밀에 비해서 보리가 더 크대요. 크기가. 그래서 예전에 큰 대자를 써서 대맥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 그리고 요 모자는 클모자래. 클모자. 그러니까 요 모를 보리로 쓰고, 옛날에는 이 맥을 밀로 썼대요. 처음에는. 그랬다가 요거에다 이제 이걸 더해서 이제 보리 모자를 이렇게 쓰기도 하죠. 그러니까 요 맥자를 더 붙여서 그래서 쓰기도 하는데, 그래서 이제 요런 걸 왜 얘기를 하느냐? 예전 고서를 보면요, 훈몽자회라는 책이 있어요. 훈몽자회. 우리나라 최초의 국어사전이에요. 세종대왕님이 훈민정음 창제하셨죠. 그 이후에 최세진이라는 분이 우리나라 최초로 이제 훈민정음을 이용해서 국어사전을 편찬하셨어요. 거기에 보면은 이 맥이 나오는데 거기 보면은 밀맥이로 나와요. 우리나라 최초의 국어사전에도. 그리고 우리가 먹는 모밀 있죠, 모밀. 메밀이라고 하는 거. 그거를 옛날 한문을 보면은 목맥이라고 그래, 목맥. 나무 모자 쓰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목맥 이상하죠?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나무 모자에다가 요거 밀맥자라고 생각해봐요. 그러면은 모자와 밀자를 따면 모밀이 되겠죠. 이게 이제 옛날 이두문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한문이라고 하는 거는 다 중국에서 만든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만든 한자도 많고, 우리가 음과 뜻을 가차
해서 이게 이두문자로 만든 게 많은데, 예전에는 이제 모밀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썼을까? 그거를 나무 모자 모에다가 맥 하면은 밀맥에서 모밀. 그러면 이게 모밀이 해석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지금의 메밀이 되는 거예요. 이런 걸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 보리를, 우리가, 재밌는 게 있는데요. 이 보리는 그 겨울에 자라요. 겨울에 자라다 보니까, 농업에서 그 유명한 그게 있는데요. 이제 추나철이라고 하는 게 있대요. 추나철이. 그래, 영어로는 이제, 버널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데요. 이거 뭐냐면은, 뭐 되게 유식한 것 같죠? 별거 아니고요. 원래 보리는 가을에 심는 거죠? 근데 그 가을에 심어야 될 보리를 만약에 봄에 심었다. 그럼 키는 자라는데 여름에 열매가 안 맺어요. 그럼 일년 농사 꽝이야. 그 우리가 농사 짓는 거는 열매를 먹으려고 하는 건데 열매가 안 맺으면 이게 소용없어요. 이제 그래서 그거를 가을에 심어야 될 보리를 봄에 할 수 없이 농사철이 밀렸다든 땅이 벌써 겨울이 돼서 추우면 심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이제 봄에 심어야 된다 할때는 저온철이라 해줘요. 그것을 심으면은 정말 열매가 맺어요. 정말 신기하게도. 그거를 농업에서는 추나철이라고 그래요. 용어를 써서. 그래서 이제 이것이 1920년대에 모스크바의 루센코 박사에 의해서 이게 발견이 됐대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는 되게 혁명적인, 농업에서는 혁명적인 사건과 같아요. 그런데 저도 그렇게 배웠어요. 저는 이제 서울농대를 졸업을 했거든요. 서울농대를 다니면서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교과서에도 써 있었는데, 저는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1600년대 경북 지역에서 농가 원령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농가 원령이라는 책을 이제 뒤져보니까 어떤 구절이 나오느냐. 이 보리를 가을에 심어야 되는데 할 수 없이 봄에 심어야 된다. 그러면은 보리를 헛광이라고 해요, 옛날. 시골에 헛광에다가 물에다 넣어서 얼려서 심는다. 그래서 그거를 얼보리라고 그래요, 얼보리. 그러니까 보리를 얼려서 심는다. 얼보리. 지금도 경상도 산골이나 강원도 산골에 가면 지금도 봄에 심으면서 얼보리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도. 이게, 근데 서양은 1920년대 발견이 됐는데, 그리고 지금도 모든 농업 교과서 그렇게 써 있어요. 근데 서양보다 무려 300년이나 앞서서 우리는 이걸 실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로만 문화민족 할 게 아니라 이런 구체적인 증거들을 우리는 자꾸 밝혀내고 또 우리의 지혜를 얻는 게 우리의 목적이지. 공부하는 사람이 이런 거 하는 거예요, 원래가. 그래서, 근데 왜 이렇게 추나 처리를 할 수 있었을까라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보리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겨울균을 먹어야 돼요. 근데 봄에 그냥 심으면은 겨울균을 안 먹은 거야.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겨울균을 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이런 걸로 통해서 보리는 따뜻할까요? 아니면 차가울까요? 성질이. 네, 차가운 성질이 있어요, 보리는.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아이들 이제 설사를 한다. 이러면 우리가 장염에 걸렸다. 이런 얘기를 하죠. 이 장염 걸렸다는 게 설사 작작하는데 염이라고 하는 게 불화가 2개야. 이 불덩어리래. 이 대장이. 장이 불과 같이 끓는데요. 그래서 설사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장염이라고 우리 의뢰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설사했을 때 뭐를 줘? 보리차 주죠? 그죠? 왜 그럴까? 불을 꺼야겠거든. 그러니까 보리차 먹으면 열이 꺼져요. 실질적으로 설사가 멎어요. 또 어린아이들이, 갓난아이들이 감기 걸렸다든지 아니면은 뭐 이유 없이 열이 오른다든지 그러면 우리 되게 어떻게 해요? 집에서 의뢰에 보리차 주죠. 그거 이유도 사실은 열을 끄기 위한 이런 방법 중에 하나가 되죠. 자, 그러면은
이 보리는 몸이 열이 많은 사람이 좋겠어요? 아니면 몸이 차가운 사람한테 좋겠어요? 열이 많은 사람한테 좋아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사람들이 우리는 소양인이라고 하는, 사상의학으로 말하는 소양인들이 그 다혈질적이고 가슴이 답답하고 성격이 욱하는 성격이 있고, 그리고 우리 보통 말하는 열받친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보리차를 먹으면 좋겠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보리차 먹고 설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속 안 좋다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가끔 옥수수차를 섞어 먹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속이 좀 냉한 사람들. 옥수수는 따뜻한 성격이에요. 옥수수 겨울에 자라는 거 봤어요? 옥수수는 여름에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따뜻한 성격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배가 차가운 사람이라든지 속이 냉한 사람들은 보리에다가 옥수수를 섞어 먹는다, 옥수수차를 먹는다 이러는 거죠. 또 우리 보리로 만든 술이 있죠. 그래서 맥주라고 그러죠. 맥주. 보리 맥주 써서 맥주. 맥주가 보리술이야. 맥주 대표 먹는 사람 봤어요? 맥주는 차가운 술이니까 차가운 술은 차갑게 먹어야 더 맛있죠. 그래서 맥주는 그 냉장고에다 넣었다가 먹는 거지. 정종같이 데펴서 먹는다 이런 사람 없어요. 예. 그러면은 몸이 차가운 사람은 맥주 먹고 설사하는 사람들 있죠. 그 맥주만 먹었다면 화장실 급히 가야 되고 설사 작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속이 차가운 소음인들이 많겠죠. 소음인들은 몸이 차가우니까 상대적으로 그 맥주를 먹고선 금방 화장실 간다 이러기가 쉽겠죠. 사실 술이라고 하는 건 좋지는 않죠. 뭐 가능한 조금 먹는 게 좋은데 요런 보리를 또 하나 재밌는 거는 이 초봄에 보면은 이 겨울 내내 땅이 얼어요. 땅이 얼으면은 무지하게 단단해요. 이 단단한 거를 보리가 뚫고 나와. 약간 이제 늦겨울에 날씨가 좀 따뜻해졌다 이러면은 영락없이 이게 떠요. 그래서 뜬다고 그러죠. 그래서 보리발길을 해야죠. 그죠? 왜냐면은 얼은 땅을 밀고 나올 정도로 하니까, 그 이제 찬바람 들어가면 뿌리까지 죽을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보리발길 진압한다 해서 하는데, 우리는 그걸 보면서 왜 그럴까? 이 딱딱한 것도 뚫고 나오는 역할을 해요, 보리가. 그러다 보면 그걸 보고, 아하, 뭔지는 모르겠지만, 사람 속에서 뭉친 거를 풀어내는 역할을 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밥을 먹고, 되게 보리차 먹죠. 그것도 밥을 먹다 보면 또 과식할 수도 있고, 또 소화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거를 잘못하면 식체라고 그래, 식체. 밥 먹고 체한 걸 식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체했다고 그래, 식체. 먹고 체한 거를 뭉친 거죠. 식체는 뭉쳐있죠. 그럼 배를 넣으면 정말 아파요. 배도. 이렇게 되면 여기가 딱딱하니 아파져요. 체했을 때. 그러면은 뭉친 거를 풀어내는 역할을 하겠죠, 보리차가. 그래서 우리가 밥 먹고 난 다음에 보리차를 잘 먹는 거예요. 또 보리의 그 싹으로 만든 게 뭐겠어요? 식혜죠, 식혜. 그래서 우리가 식혜를 먹는 건 언제 먹어요? 명절 때라든지, 설날이라든지. 그럴 때, 명절 때는 아무래도 많이 먹겠죠, 우리가 음식을. 많이 먹으면 이게 체하기 쉬워요, 과식하고. 그러면은, 언뜻 생각하면 과식했는데, 식혜를 먹으면 배가 더 터질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이 땅땅한 배가 더 꺼지죠. 그것도 다, 이 보리의 얼음도 뚫고 나오는, 보리의 싹으로 뭉친 거를 풀어내는 역할 때문에. 이제, 그래서 식혜를 우리가 먹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뼈대 있는 집안에서는, 이제 며느리가 처음 집에 왔다. 그럼 얼마나 긴장이 되겠어요. 그러면 며느리한테, 잘못 긴장했을 때는 떡 하나 잘못 먹어도 체해요. 그럴 때는 차라리 식혜부터 줘요. 이제 뼈대 있는 집안, 지금도 그래요. 아니면은 이제 손님이 왔다. 그러면 처음에 음식 먹기 전에 손님이 와도 긴장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식혜부터 한 잔 주고, 그런 다음에 음식을 먹죠. 우리도 보통 음식, 양식에서 먹던 에피타이저로 미리 죽 같은 거 하나 먹으면 속이 편한 거랑 같은 위치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선조들의 지혜가 이제 엿보이는 거죠. 또, 우리가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이제 여자가 출산한 다음에 이제 젖이 이렇게 붉게 돼요. 그럴 때, 젖을 이제 안 주고 싶다. 그럴 때, 엿질병,
그 보리 싹대 그걸로 이렇게 먹는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건 또 이 젖이라고 하는 거는 요새는 하도 이제 소젖을 먹고 자는 사람이 많지만 사람 젖을 먹어야죠. 근데 젖이라고 하는 건 젖이 기운이 뭉쳐져야 이게 젖이 돼요. 근데 그거를 이제 젖을 안 주고 싶으면은 예전에 민간요법으로는 이제 그 엿질금을 이렇게 가른 거를 물에다 타서 놓으면은 휘저 놓으면은 이제 앙금은 가라앉고 위에 맑은 물이 뜨겠죠. 그거를 먹어주면은 뭉친 게 풀어지니까 젖이 저절로 사라지겠죠. 네, 그런 이제 역할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에서도 이제 이렇게 하듯이 이제 보리라고 하는 거는 일단은 차가운 성격이 있다. 그래서 체질은 소양인한테 아주 더 좋을 거고, 그리고 또한 우리가 뭘 많이 먹었다, 과식했다 이럴 때 우리가 항상 보리차를 먹는 이유도 사실은 다 그 소화 흡수를 촉진시켜주는 역할 때문에 이제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추나철이라고 하는 거, 이런 것도 그 서양보다 무려 300년에 앞서서 우리가 됐다. 이거는 정말 그 대단한 사건 중에 하나죠. 실질적으로 제가 그 논문 쓰느라고 한 3년 걸려서 논문 써서 발표했고, 이미 이제 인정받아서 이제 교과서를 이제 받게요. 그것도. 이제 그런 역할을 이제 해주게 되죠. 또 하나 또 토막상식으로 더 말씀드리면요. 이 보리가 보면은 우리가 그 보리밥을 먹죠. 보리밥을 먹을 때 그냥 이게 찌면은 잘 안 익죠. 그래서 물에 한 잔 불린다든지 이러죠. 그것도 왜 그럴까? 보리가 자체 기운이 강한데요, 이게. 그러고선 이제 뭉친 거를 풀어주는 역할 때문에 이게 단단하게 뭉쳐있기 때문에 그래서 더 안 익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이치들을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외형적인 껍질의 두께가 아니라 한의학적으로 볼 때는 이 보리 자체의 기운이 이렇게 했다가 탁 퍼져나간 역할을 해주나 봐요. 그런데 이 나가는 기운이 강하다는 얘기는 껍데기 싸고 있는 기운이 또한 강해져. 스프링도 어떻게 돼요? 누르는 힘이 강해야 탁 튀죠. 그런 거랑 똑같아요. 이제 그런 식으로 요 기운이 강하기 때문에 아까 익을 때도 물이 더 오랫동안 불려야 오랫동안 불려야 이게 잘 풀릴 거 아니에요? 네, 그런 역할이랑 같은 위치죠. 그래서 어쨌든 오늘은 보리에 대해서 사실 할 얘기는 많은데 시간이 없고 그래서 오늘은 보리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소양인한테 좋다. 그래서 밥 먹고 체했을 때는 아주 좋다. 이제 이렇게 이제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 정도로 할까요? 예, 감사합니다.